자, 우리가 운영체제의 그 발전 목적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편리성은, 사용자에게 이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러분,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그 영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겁니다. 편리한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운영체제에서, 보고 있는 그런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그 글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메시지들이 다 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숙하지도 않고 항상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 또는 그 반대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딱딱하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점점 우리 운영체제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그림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것도 굉장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뭐 꼭 전문 용어는 아닌데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look and feel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패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디자인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느낌이 드는 것,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는,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딱 보고 느낌이 탁 드는 겁니다. 룩 딱 보고 느낌이 팍 오는 겁니다.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편리성,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윈도우즈나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딱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글자 같은 걸 안 읽어도. 그죠? 혹자는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사람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정보가 70%가 그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사실 보는 것도, 이 현실도 다 그림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정보 체계가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 제공,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이 정보 및 명령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접속 환경을 제공한다.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아마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역할을 보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편리한 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마구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지 않으려니까 운영체제도 이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체제 발전 목적의 이제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다. 가격대 성능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누가 내느냐. 어떤 경쟁 구도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컴퓨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떤 순서로 수행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걸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성능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냐, 성능 향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성능 향상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 컴퓨터가 있는데, 똑같은 컴퓨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떤 게 더 우수하냐를 따질 때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같은 컴퓨터에 다른 운영체제를 깔았을 때, 설치했을 때 누가 더 우수하다는 거를 어떤 숫자로 보여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처리량이 있네요. 처리량. 단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되겠죠. 그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연 응답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덜 지연시킬 거냐. 얼마나 덜 지연시킬 것이냐. 그리고 응답 시간을 얼마나 더 빨리 해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이 일을 딱 맡겼는데 얼마나 빨리 나한테 응답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 측정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이게 진짜로 맞는 결과를 만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틀린 거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앞에 있는 처리량이나 지연 응답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계산 결과가 틀렸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도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가동률, 얼마나 이 가동을 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가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도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 성능을 어떤 게 우수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어 서비스 향상, 시스템을 확장한다.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의 효과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발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데 그 시스템 확장이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어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장치의 동작 관리 및 제어, 시스템 오류 예방.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돌고 있는 동안에 오류 없이 잘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오류가 날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행을 시켜서 정말 오류가 없는 시스템인지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도 가끔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 오류된 거를 이제 패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이라든지 보안 허점 같은 거를 이제 막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원을 여러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제어 서비스는 이제 제공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할에 따른 이제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에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자원 관리,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자원은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리, 이 관리의 측면입니다. 관리,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그 관리 기능,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이죠. 운영체제가 어차피 하는 게 관리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드웨어를.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운영체제 기능을 이제 스택으로, 계층으로 보면 밑에 하드웨어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근데 관리라는 게 역할을 얘기하는데, 운영체제는 위쪽에다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관리 서비스,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해줍니다. 유지 관리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기능은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하드웨어에 있는 자원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유지 관리해줍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는 하드웨어 자원이나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원 관리라는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원 관리. 그래서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우선 메모리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CPU가 있었죠. CPU가. 그리고 여기 이제 램이 있었습니다. 램이. 이게 메인 메모리죠. 램이.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요 하드웨어 장치, 램, 얘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메모리 관리. 그게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이 CPU를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 CPU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더블 클릭을 하면 수행이 되죠.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냥 프로그램인데, 그걸 수행시키면 그게 CPU를 할당받게 되고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CPU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인데 프로세스 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USB 스틱이라든지 네트워크 칩이라든지 이런 주변 장치를 또 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스크 상에 있는 어떤 파일, 데이터를 관리해 줍니다. 디스크도 물론 관리해 줍니다. 그런 주변 장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파일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그래서 그 파일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또 관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측면,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보면 시스템을 보호해 줍니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사용자마다 권한이 다릅니다. 관리자 모드가 있고, 사용자 모드가 있고, 개발자 모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에 맞는 권한을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제한하니까 어떤 사용자에게는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일반 유저는 루트 유저만큼 관리자만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차이를 주어서 시스템을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떤 웹사이트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들어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컴퓨터가 네트워킹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거의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통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해석기.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해석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든지 뭔가를 수행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해석기도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 해석기는 유닉스 시스템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운영체제 기능을 자원과 시스템 관리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관리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기 좋게 표현한 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스,
장치, 파일 등의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잘 알고 있죠. 그 메모리 관리를 해준다든지, 프로세스 관리를 해준다든지, 장치 관리, 그리고 파일 관리,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메모리는 이제 하드웨어 자원은 이제 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제 CPU가 될 겁니다. CPU. 프로세스가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프로세스가 되죠.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곳이 CPU입니다. CPU.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 어떻게 보면 뭐 CPU 관리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 여기에 이제 많은 I/O 장치가 있습니다. 뭐 디스크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파일 관리, 파일은 이제 디스크 내에 어떤 파일 시스템 내에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원 관리라고 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